영상 더블클릭 구독 부탁해요. 구독자 8GQ53JS9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때는 재작년 여름 우리 가족은 이사를 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원래 살던 집이 압류가 되며 월세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한 집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전에 살던 집보단 작았지만 그래도 그 돈에 비하면 집이 큰 편이었다. 방이 3개나 있어서 여동생과 나는 따로 방을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이사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 집이 저렴했던 이유를 동네 아주머니께 듣게 되었는데 이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였다. 섬뜩한 이야기였지만 그렇다고 또 전학을 가고 이사를 가는 건 더 싫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꿈을 꾸었다. 뭔가 이상한 꿈이었다. 아니 징그러웠다. 주말이었는지 집에서 여동생과 이야기하는데 여동생의 입에서 머리카락이 몇 가닥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심지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씩 머리카락이 더 삐져나오고 있었다. 나는 여동생과 더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고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일어나 보니 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시간은 새벽 4시였다.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이었다. 며칠 뒤 다시 그 꿈을 꾸었다. 역시 꿈에선 또 여동생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동생의 입안에 있는 머리카락의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번엔 무섭다기보다 저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그렇게 또 꿈에서 깼고 역시나 시간은 새벽 4시였다. 찝찝했다. 아침이 되어 거실에 나와보니 동생이 마침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고 동생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줄까 하다가 참기로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그 꿈이었다. 나는 역시 여동생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점점 더 길게 나오기 시작했다.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머리카락을 입에서 잡아당겼다. 머리카락을 당기자 동생의 입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며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머리카락을 따라 나오고 있었다. 그 여자는 뻥 뚫린 눈으로 나를 죽일 듯 노려보았고 나는 너무 놀라서 크게 소리 지르며 머리카락을 더 세게 잡아당겼다. 입에서 머리가 점점 나오다가 여자의 입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이 흥았다. 불길했고 여동생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조용히 여동생의 방문을 열었는데 여동생은 침대에 머리를 박고 기절한 듯 자고 있었다. 한결 마음을 놓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등 뒤로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고개를 돌려보니 여동생의 얼굴이 아니었다. 꿈에서 보았던 그 여자였다.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알은 보이지 않았고 뻥 뚫려 있었지만 노려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숨쉴 수조차 없는 시간이 계속되었고 서서히 여자의 얼굴이 사라졌다. 여자의 얼굴이 다 사라지고 나서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렸다. 바로 여동생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흔들어 깨워서 밖으로 뛰어나가 부모님을 깨워서 여동생이 이상하다며 귀신이 씌인 것 같다고 울며 소리쳤다. 그리고 다음날 부모님은 스님을 한 분 모셔왔고 스님이 다녀간 후로는 그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었다. 내가 조금 진정이 되었다고 느끼셨는지 어머니가 날 불러 아버지께 했던 이야기를 해주셨다. 원래 이 집에는 모녀가 살고 있었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떠나가자 엄마가 미쳐버렸다는 내용이었다. 여자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주워먹고 집 밖으로는 거의 안 나왔으며 동네 주민들은 여자가 딱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서 그냥 지켜봤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여자가 아예 안 보였고 집 근처에서 이상한 썩는 냄새가 나서 경찰을 불렀더니 여자는 죽어 있었다고 했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고 죽는 순간까지 뭔가를 먹고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의 머리카락이었고 그 머리카락이 기도를 막아서 사망했다고 했다. 그 후론 이 집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 중 유독 여자아이들만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이 생겼고 우리 집이 그 집으로 이사를 온 것이었다. 아버지가 돈을 모으는 대로 바로 집을 옮겼고 지금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두 번째 이야기 구독자 53169일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학생활 중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방에 있는 터라 주변에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이라고 하기엔 낮고 언덕이라고 하기엔 좀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흔히들 부르는 폐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겐 유명한 폐가라서 선배들도 잘 알고 있었죠.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친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선배들이 혹시라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 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생길 일을 대비해서 남자 동기 한 명을 더 데려가고 싶었지만 절대 싫다고 해서 결국 둘이서 함께 폐가로 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가 났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토요일. 하필이면 그날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폐가까지 차를 타고 갔는데 언덕을 조금 오르니 바로 폐가가 보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폐가 안으로 향했습니다. 방도 없고 낡은 마루만 보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놨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거미줄이 사방에 있는 걸로 보니 사람들이 왔다 간 흔적도 없어 보였습니다. 집이 넓긴 했지만 가구는커녕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조금 허무했습니다. 허무한 마음에 친구랑 몇 마디 나누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촛불이 확 꺼지더라고요. 저희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재빨리 부둥켜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놀란 마음에 1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구석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저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는데 서로를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간 저희는 너무 놀라서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들어왔을 땐 아무도 없었는데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쌀단지 같은 걸 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졌고 미친듯이 비명을 지르며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거의 구르는 것 마냥 나와서 차를 타고 얼른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그 여자가 저희를 째려봤거든요. 너무 놀랐기 때문인지 기숙사에 도착하고 조금은 진정되자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이 들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옆에서 쌀을 씻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쉬는 숨소리가 제 귓가에 바로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지만 소리의 정체가 궁금했기에 용기를 내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지만 침대엔 아무도 없었고 절 괴롭히던 소리 또한 나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함께 갔던 친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맞은편 방이라 바로 문을 열면 나오는데 친구가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아까 그 여자 천장에 있었어. 그런데 눈이 없었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내 볼에 닿는 느낌이 너무 찝찝해. 그 여자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한테 손을 뻗는데 손톱도 하나도 없고 손도 전부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서 살 사이로 뼈도 보이고 너무 무서워. 어떡해. 그 귀신 화난 거 아니야? 우리 진짜 어떡해. 친구의 말을 듣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도에서 저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방에서 나오는데 저희를 보더니 하얗게 질려서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 저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그 친구의 살기 어린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아무 말하지 마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희 둘 손을 잡고 끌고 어디로 향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친구가 고개를 획 돌아보며 저희한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걸 달고 온 거야? 저희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친구가 이끄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갔고 가는 동안에도 친구가 저희 팔목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팔목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고 있었지만 저희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가 잡고 있는 대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도착한 곳은 한 무당집이었습니다.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여자분은 저희를 보자마자 아까 친구처럼 살기가 느껴지도록 째려봤고 설명도 없이 무슨 의식 같은 걸 하셨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몇 시간 정도 구시라고 생각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저희의 쌀을 2움큼 정도 먹이고 손톱과 머리카락을 잘라서 조금씩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대로 기숙사에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데려간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제 괜찮다며 푹 자라고 했는데 진짜 수면제 먹은 것처럼 그 말을 듣자마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신기가 좀 있는데 그날 복도에 있던 저희를 봤는데 천장에서 저희 둘을 한 여자가 미친듯이 저희를 잡으려고 팔을 휘두르고 있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구독자 WTQ라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한 5년 전쯤에 강원도에 살았거든. 길진 않고 한 4개월 정도 살았는데 기숙사 비슷하게 해서 한 방에 4명이서 지냈어. 우리 방에는 선배 2명, 나와 동기 1명, 그리고 나. 이렇게 있었는데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이 길었어. 그러다 한날은 엄마의 부재중 통화가 20통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전화했나 싶어서 전화를 하니 엄마가 급한 목소리로 너 무슨 일 없었어? 괜찮아? 라고 묻는 거야. 우리 엄마가 예지몽을 되게 잘 꾸는 편인데 안 좋은 꿈을 꿨다는 거야. 꿈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갑자기 머리를 정말 새빨간색으로 염색하고 엄마 앞에 나타났대. 그래서 엄마가 너 머리가 그게 뭐야? 라고 하니까 내가 엄마가 왜? 라고 하더니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사라졌다는 거야. 난 엄마한테 웃으면서 별거 아닌 걸로 왜 이렇게 호들갑 떠냐고 걱정 말고 끊으라고 했어. 그리고 다음날 나랑 함께 방 쓰는 동기가 나한테 와서는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야. 그 꿈의 내용은 나는 하얀색 탑드레스를 입고 동기는 하얀색 코트형 드레스를 입었는데 두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내 옷이 아래서부터 새빨간색으로 물들더니 내가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하더란 거야. 그러다가 목 부분까지도 새빨갛게 변하니까 갑자기 표정을 정색하면서 손 놓으라면서 쌍욕을 하더란 거야. 그래서 동기가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야 짜증나. 그러고 소리를 딱 지르더래. 그리고 꿈에서 깼다는 거야. 엄마와 친구 둘 다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하니까 살짝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리고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기숙사가 기독교 학교 기숙사다 보니까 주말마다 교회를 나눠서 가는데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계곡을 가게 된 거야. 그 꿈 이야기 듣고 바로 다음날이 계곡 가게 된 날인데 그 계곡은 무릉 계곡이었어.
이리저리 놀고 있는데 큼직한 바위가 약간 내리막처럼 되어 있어서 애들이 그걸 미끄럼틀 마냥 타고 놀았어. 재밌어 보이길래 나도 미끄러져서 내려가는데 멈춰야 하는데 안 멈춰지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계곡으로 빠졌어. 근데 그 계곡이 보는 것보다 엄청 깊었나봐. 허우적거리면서 수면으로 올라올 때마다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 치다가 이제 죽겠다, 못 견디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근데 내가 원래 물 안에서 눈을 못 뜨는데 그 순간 눈이 딱 떠지는 거야. 근데 물에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초록색으로 흐릿흐릿하게 뭔가가 보이는데 내가 자세가 수면 아래쪽으로 등이 위치해 있었는데 내 아래쪽으로 누가 옷을 잡고 당기는 느낌이 나는 거야. 몸도 잘 안 움직여지고 해서 너무 무서운데 죽기 싫다는 그 생각 하나에 다시 몸에 힘을 주고 이악 물고 다시 올라가서 허우적거렸어. 그러다가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를 딱 하는데 내 엄지발가락 끝에 진짜로 간당간당하게 밑에서 솟은 바위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딱 걸려서 내가 발가락 하나로 지탱하고 소면 위에 얼굴 내밀고 숨 고르고 막 살려달라고 했어. 그렇게 멀리서 날 보고 목사님이 오셔서 구해주셨어. 그렇게 한 곱이 넘기고 그날 밤에 가만히 전날 꾼 꿈을 생각해보니까 소름이 쫙 돋더라. 꿈 내용이 뭐였냐면 엄마랑 친구랑 쇼핑을 하러 갔는데 옷을 사러 갔는데 빨간 구두가 보이는 거야. 친구가 그 구두 별로 안 예쁘다며 사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검은색 옷을 입은 점원이 막 억지를 쓰는 거야. 이 구두가 엄청 예쁘다면서 다른 구두는 사이즈도 없을 거라면서.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직원한테 아 이년이 말귀를 못 알아먹네 라면서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싸우지 말라고 중재를 했지. 그러는 와중에도 끈질기게 점원은 나에게 구두를 신어보라고 했지만 나는 친구가 화가 나 있는 상태라 큰일이 생길까 싶어 죄송하다며 그 가게를 얼른 빠져나왔어. 근데 내 뒤로 점원이 엄청 낮은 목소리로 다 되어갔었는데 아깝다 라고 하더라. 생각해보니 빨간 머리, 빨간 드레스, 빨간 구두까지 다 신었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네 번째 이야기 구독자 7GMJ유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연예인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는 인터넷에 올리는 걸 즐기던 친구에게 심령 사진도 가능한지 물어봤다. 잠시 기다려달라 하더니 한 3시간쯤 뒤에 사진을 보내왔다. 3장의 인형 사진이었고 인형의 각도도 위치도 같았지만 머리카락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사진이었다. 대단하다며 감탄하고 사진을 확대해서 봤는데 정말 머리카락의 그림자나 질감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서 진짜 같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 이라는 제목으로 가명을 써서 심령 사이트에 글을 게시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해 엄청난 공방이 오고 갔고 살해당한 소녀의 영혼이 붙었다는 등 말이 많았다. 그중 최고의 댓글은 아이디 영능력자라는 사람의 댓글이었다. 그 사람의 댓글은 인형은 현재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큰 원한을 갖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큰 재난을 당할 것 이라는 내용이었다. 친구와 나는 그런 댓글을 보며 배를 잡고 웃어댔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다른 사이트까지에도 사진이 퍼져나가는 걸 발견하고 다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우리가 올렸던 사진은 총 3장이었는데 돌아다니는 사진은 총 4장이었다. 앞에 3장은 틀림없이 우리가 조작한 사진이었지만 네 번째 사진은 우리가 본 기억이 없는 것이었다. 인형의 머리카락이 아주 길게 자라 있었고 어쩐지 눈빛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분명히 우리들은 가명으로 게시를 했었는데 그 사이트의 출처에는 나와 친구의 본명이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도 영능력자라는 사람의 댓글이 있었다. 아 이제 늦었다, 아 이제 늦었다, 아 이제 늦었다, 아 이제 늦었다. 기분이 나빠져서 웹페이지를 닫으려는 그 순간 내 착각인지 몰라도 사진 속 인형의 붉은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